30대 그녀의 연애. 결국 이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비밀. 고요한 밤 혹은 바쁜 하루 끝에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한국 사회에서 연애와 결혼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 특히 20대와 30대 여성분들을 위한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과 앞으로의 선택지가 과연 무엇일지 함께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연애와 결혼 풍경은 과거와 사뭇 다릅니다.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연애 자체를 하지 않는 이들도 빠르게 늘고 있죠. 심지어 소개팅이나 썸조차도 부담스럽게 느끼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가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여성들의 눈부신 성장이 자리합니다. 특히 30세 이하 여성들은 학력, 직업, 소득, 그리고 자기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또래 남성들보다 월등히 앞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현실이며 사회가 이루어낸 매우 긍정적인 발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이러니한 지점이 발생합니다. 많은 여성은 여전히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학벌, 직업, 경제력은 물론 성격과 안정감까지 모두 갖춘 이상적인 상대를 꿈꾸는 것이죠. 이런 바람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전혀 이상한 생각이 아닙니다. 동시에 남성들의 현실을 살펴보면 사회 진입이 점점 늦어지고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결과 여성들이 자신의 높은 기준에 맞춰 선택하고 싶어하는 남성의 수는 시장에서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징 하나가 더해집니다. 여전히 데이트 신청이든 연애 고백이든 심지어 결혼에 대한 이야기든 대부분 남성이 먼저 시작하기를 기대하는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은 아직도 낯설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20대 시절에는 이러한 구조가 큰 문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소개도 많이 들어오고 꾸준히 연락이 오는 덕분에 마치 다양한 선택권을 쥐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 쉽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30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놀랍도록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여러분 개인의 매력이 갑자기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연애 시장 자체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시장의 역학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30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직장과 수입, 그리고 생활의 안정감을 어느 정도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결혼과 출산에 대한 현실적인 시간 압박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두 성별 간의 고민은 다른 궤적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남성이 결혼을 통해 제공해야 할 책임과 부담은 상대방이 20대이든 30대이든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남성 입장에서 느끼는 선택의 부담은 상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연애와 결혼의 결말은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만의 높은 기준을 끝까지 유지한 채 경쟁을 뚫고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는 극히 소수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이상적인 기준을 조금은 낮추고 현실적인 시야로 좋은 상대를 만나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또한 모두에게 해당되는 결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애초에 높았던 기준을 결국 내려놓고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은 상대와 관계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넷째, 애써 기준을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예 누구와도 정착하지 않고 스스로 비혼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단면들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이 다섯 번째 선택지, 즉 비혼의 삶이 점점 더 보편적이고 흔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고 열심히 일하며 여행하고 친구들과 행복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놀랍도록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흐른 뒤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는 점차 줄어들고 문득 그때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거리라는 뒤늦은 후회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개인의 경험만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학업과 일을 정말 열심히 해온 여성일수록 이러한 선택의 기로 앞에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쉽게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이들이 처음 꿈꾸던 이상적인 상대와는 조금 다른 인연과 원하던 관계의 형태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현실이 보여주는 모습이며 마냥 실패라고만 치부할 수도 없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현실 앞에서 불필요한 공포를 느끼거나 누군가를 무작정 탓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내 삶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차분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점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결정적인 선택의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움직이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흘려보내는 것 사이에는 분명 삶을 바꾸어 놓을 엄청난 차이가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중요한 기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번에도 삶의 깊은 이면을 들여다보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